자, 안녕하세요. 리눅스 제로 베이스 초보자를 위한 트러블 슈팅까지 강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뒤에는 미리 보기도 함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. 자, 새로운 강의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. 이 초보자들 입장에서 완전히 리눅스를 모르시는 예, 입장에서 입문하실 때 배울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. 설치부터 시작을 할 거고, 실제로 우리가 WSA라든지, 뭐 AWS, 도커라든지, 뭐 그리고 버추얼박스, 다양한 설치 방법들이 있어요. 그 내용들을 전부 다 다뤄볼 예정입니다. 그리고 배포판도 우리가 CentOS뿐만 아니라 우분투, 그리고 로키, 자주 쓰는 것들 전부 다 설치도 해보고 세팅도 해보고 훈련하는 데 집중을 많이 둘 예정이에요. 자, 근데 이제 기초적인 실습이나 내용들은요, 사실은 우리가 유료 강의를 듣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학습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? 결국에 초보자라고 하더라도 이 문제 해결이 정말 큰 문제예요.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어려운 시스템 레벨의 트러블 슈팅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하기가 힘들겠지만 초보자 관점에서 명령어를 몇 개 배우고 따라치라 그래서 그냥 따라쳤다고 해서 우리가 실전적인 능력이 그렇게 빨리 길러지지가 않아요. 결국에는 패키지 관리자, 뭐 파일 관리하는 거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초보자들이 많이 쓰는 명령어인데요. 약간 익숙해졌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다양한 소소한 문제 상황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초보자들이 가장 겪는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많이 정리를 해봤어요. 그래서 꼭 앞에 수업 1챕터, 2챕터, 3챕터뿐만 아니라 마지막 4챕터에서 훈련을 철저하게 하셔서 완벽하게 리눅스에 대해서 이제 훈련을 마치고 좀 실무에 들어가시면은 훨씬 리눅스를 다루시는 게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요 강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소개하기 전에 강사 소개를 간단하게 드려보도록 할게요. 저는, 이제 리얼 리눅스에서 대표 강사로 일하고 있는 송태웅이라고 하고요. 현업에서는 한 10년 정도 개발 활동을 했습니다. 특히 리눅스 커널 오픈소스 개발도 함께 진행을 하면서 특히 그 안에서 트레이싱, 추적하는 거, 뭐 성능 분석하는 거, 뭐 퍼프라든지 F트레이스, BPF 이런데 이제 크고 작게 기여를 좀 진행을 했었고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석 도구들을 리눅스에 접목하면은 참 좋겠다고 생각해서 실제로는 뭐 삼성전자나 현대모비스 이런 큰 기업들의 직장인 분들의 그런 리눅스 커널 교육들부터 시작을 했었어요.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자격증이라든지 그리고 또 완전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한 교육들도 계속 만들고 좋은 컨텐츠들로 또 유튜브로도 많이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소개는 이 정도로만 하고요. 그 커리큘럼 자세하게 또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. 일단 여기 보이는 1챕터, 2챕터, 3챕터, 4챕터로 좀 나누어져 있는데요. 저희가 일단은 주차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조금 열심히 공부한다고 치면은 이제 4주 안에 완성할 수 있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하지만 4챕터가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1, 2, 3챕터는 최대한 좀 훈련을 물론 하시겠지만 빠르게 일단은 해주시고요. 4챕터에서 시간을 많이 쓰는 거를 좀 추천드리도록 할게요. 예. 그래서 전반적으로 첫 번째 챕터는 좀 리눅스 자체를 좀 이해하고 또 배포판이나 설치 방법 이런 것들이 주로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챕터에서는 기초 명령어, 파일이나 폴더를 다루는 것들, 뭐 권한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설치를 하고 관리할 때 패키지, 소프트 패키지 관리자 같은 걸 사용하게 되는데요. 그런 것들 위주로 되어 있고 마지막에 문제 해결이랑 또 웹서버 세팅들을 뭐 Node.js 그리고 뭐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세팅하거나 그리고 뭐 장고에서 여러 가지 주로 많이 쓰는 웹 프레임워크들도 다운받아보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모의 웹사이트도 배포해보고 그런 작업들 그리고 또 성능 분석이나 모니터링 이런 것들도 조금 넣어볼 예정입니다. 그래서 최대한 1, 2, 3챕터를 마무리하신 분들 4챕터를 통해서 철저하게 훈련하시면 이 커리큘럼의 가장 큰 목적인 초보자 관점의 트러블슈팅 능력까지 기르는 부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. 완전히 고급자 레벨의 트러블슈팅 능력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. 그래서 그거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런 식으로 되는데 요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어요. 어떤 걸로 자세하게 보실 수 있냐면요. 웹사이트 리얼리눅스 사이트 안에서 강의 챕터 안에 제로베이스 초보자 트러블슈팅까지 강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세부 내용들을 여기 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겠고요. 그래서 리얼리눅스 웹사이트 안에서 확인 가능하시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세부 내용들 그리고 이제 세부 이제 커리큘럼 내용들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렇게 챕터별로 돼 있던 것들을 좀 상세한 내용들로 다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요. 참고하시고 조금 보시면서 이해를 하셔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리눅스의 C 드라이브가 뭘까요? 그러니까 윈도우에도 어쨌든 C 드라이브가 있잖아요. 리눅스의 C 드라이브는 루트 파일 시스템입니다.
그러니까 슬래시로 보이는 이 폴더가 C 드라이브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이 안에는 여러 가지 폴더들이 있고요.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SSD, 뭐 하드디스크, 그 디스크가 이 폴더에 장착이 돼서 연결이 됩니다. 실제로 윈도우에서도 디스크가 하나 더 생기면 C 드라이브, D 드라이브, E 드라이브 이런 식으로 늘어나잖아요. 루트 파일 시스템에서는 슬래시 폴더 이외에 그 아래 폴더로 연결되는 형태예요. 예를 들면은 슬래시 폴더 아래 MNT라는 폴더에 마치 D 드라이브처럼 연결이 된다던가 약간 이런 식으로 트리 구조로 슬래시 폴더 아래에 여러 가지 하위 폴더들이 생성되는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. 기본적으로 우리가 디스크 두 개를 기준으로 작업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 디스크가 슬래시 폴더 아래 연결이 돼서 사용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실제로 이런 폴더를 눈으로 보는 게 좋은데요. 한번 명령어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ls 슬래시를 입력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폴더들을 볼 수 있고요. 지금 실습 환경 같은 경우에는 etc의 os 릴리즈 설정 파일 안에서 os 릴리즈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지금 CentOS 7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실습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확인 가능하고요. 각각의 폴더들이 사실은 그 역할들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기본 명령어를 설명하는 것들이 명령어들이 들어있는 폴더들이 있고요. 그리고 또 시스템 컨트롤 할 수 있는 폴더들, 그리고 이제 뭐 홈 폴더, 그리고 설정 폴더, 여러 가지 폴더들마다 역할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 각각의 폴더들의 역할들을 이해하면 우리가 이 아래에 있는, 루트 파일 시스템 아래에 있는 폴더들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용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실제 윈도우로 따지면은 C 드라이브 안에 윈도우즈, 뭐 프로그램 파일즈, 또 그 안에 폴더들이 있잖아요. 그리고 그 각각의 폴더들마다 시스템에 대해서 역할하는 것들이 있을 거고요.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. 그래서 실제 여러 가지 바이너리 파일들, 프로그램 실행 파일들은 빈 폴더. SB는 뭘까요? SB. SB 같은 경우는 시스템 명령어들, 뭐 네트워크나 디스크 같은 거를 다룰 수 있는 시스템 어드미니스트레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다룰 수 있는 바이너리들이 이쪽에 좀 들어 있습니다. 자, 우리가 패키지를 설치하거나 패키지 버전을 업그레이드 할 때에 대한 동작 원리를 이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. 앞서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공식 패키지 저장소가 있을 수 있고 외부 패키지 저장소가 있고 그러면 그 저장소로부터 패키지 정보를 받아옵니다. 그러면 이 정보가 어디에 있을까요? 자, 보시면은 트리 명령어를 통해서 바이 캐시의 연 폴더 안을 살펴보시게 되면요. 이런 게 전부 다 패키지 정보들이거든요. 이런 정보들이 다 있는 겁니다. 실제로 sudo yum clean이라는 명령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캐시 정보들, 그러니까 패키지 정보들이 전부 다 제거되는 걸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빈 폴더만 남게 되거든요.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정보가 있는 상태에서 설치나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고 말했잖아요.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패키지스, 이런 패키지스 폴더 아래 임시적으로 여기 아래 그림 보이는 것처럼 RPM 파일들, 패키지 파일들이 저장되는 걸 볼 수 있어요. 물론 이제 우분투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RPM 대신에 .dev를 쓰겠지만 여기 RPM 파일이 이쪽 폴더에 저장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 그림을 한번 우리가 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보게 되면은 이 터미널 명령어를 통해서 트리를 하는데 바의 캐시에 염을 봅니다. 보는데 이거를 watch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1초마다 한번 출력을 해서 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한 사이드에서 인스톨레이션을 해가지고요. 마리아DB 서버를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설치를 진행하게 되면요. 여기 안에 있는 정보들을 확인을 해서 Y를 눌러서 설치를 할 수 있는데, 이렇게 되면은 여기 임시적으로 RPM 파일들 생성되는 거 보이시죠? 근데 이 RPM 파일들은 설치가 끝나고 나면은 삭제가 되는 거거든요.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동작 원리에 대한 부분을 실제로 한번 추적을 하고 증명을 해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파일 권한입니다.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일 권한 같은 경우는요, 소유자, 그리고 그룹, 기타,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각각 리드 권한, 쓰기 권한, 실행 권한으로 구분돼서 봐요. 근데 이거를 실제 그림으로 보면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어떤 식으로 권한이 되는지, 그러니까 읽기 권한이 있고, 쓰기 권한이 있고, 실행 권한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구분하는지를 세부 내용들을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. 자, 특정 파일을 한번 확인해 보면은 뭐 마지막 수정 시간 이런 것들도 있지만 우리에게 지금 권한에 있어서 중요한 항목들은 소유자가 일단 누군지요. 이 파일의 소유자가 누구고 이 파일의 소유자라면 현재 계정이 이 파일의 소유자라면 앞에 보이는 이 권한입니다. 그러니까 리드 권한과 라이트 권한은 있는 거예요.
근데 만약에 내가 이 파일의 소유자가 아니야. 그러면은 이 앞에 소유자 권한을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. 예. 근데 내가 이 파일의 그룹명이 리얼리눅스인데 이 그룹에 포함되는 계정이야. 내 계정이, 내 현재 계정이 그룹에 포함돼. 그러면 두 번째 칸을 봐야 되죠. 그래서 read나 write 실행 권한입니다. 지금 이 세 개의 권한 다, 그러니까 기타, 그룹, 소유자, 이 세 개 다 전부 다 execute, 그러니까 실행 권한은 없는 거를 보실 수는 있어요. 예.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실습을 보면서 이해를 하면은 참 이해하기가 편한데요.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. 여기서 내가 터치 에코 같은 거를 통해서 헬로라고 하는 메시지를 헬로 파일로 넣고요. 그 다음에 오타가 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lsl 명령을 통해서 이런 권한 내용들까지 세부적으로 리스트로 보고 그 다음에 휴먼 리더블하게 보는 이제 명령어고요. 옵션이고요. 이 파일을 기준으로 해서 명령어로 이렇게 권한을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이 권한을 조금 더 잘 보기 위해서는요. get facl을 통해서도 보셔도 돼요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유저, 그룹, 그리고 other를 기준으로 해서 보는 거죠. 내가 whoamI로 보면 내 계정이 뭐고 내 계정이 만약에 소유자 계정하고 같은지를 봐야 돼요. 그러면은 소유자 권한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. 근데 만약에 내 계정이 리얼리눅스2야. 그러면은 소유자 권한이 리얼리눅스를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로 보시면 안 되는 거죠. 그리고 그룹에도 포함이 안 돼 있다 그러면은 other를 기준으로 또 보시는 게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권한을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권한도 수정하면서 다양하게 실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